송은재TV 시작합니다. 소위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백운규를 구속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젯밤 늦게.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법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죠. 신용무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일부 좀 다퉈볼, 어느 쪽이 잘못했느냐, 검찰 주장이 맞느냐, 아니면은 백운규 주장이 맞느냐, 좀 다퉈볼 여지가 남아있다 라고 해서 백운규에게 방어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떠나서요, 검찰이 실수를 한 겁니다. 검찰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격 수사를 했고 본격적인 구속영장을 친 것인데 이게 실패를 한 겁니다. 이게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안 쳤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서도 수사를 할 수 있죠. 또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도 다시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그대로 또 수사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찰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작전 하나를 제대로 못 세우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 이 부분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격려,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환경이 굉장히 사법부의 지도부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사법부 환경이 정말 나쁘다. 또 부장 판사, 판사 일일이 개개인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어제 판결 내용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검찰이 지금 좀 정신 차려야 되느냐, 검찰이 좀 작전을 잘 세워야 되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법원의 다툼이라는 것이 언제나 공방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전이 중요한 거죠. 작전이. 전략 전술을 잘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신용무 어제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대부분 다 밝혀낸 것으로 보인다. 증거도 모두 거의 확보를 대부분 했다. 그렇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랬습니다.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직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아직 확실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양쪽 주장에. 그 다음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기각시키려면 다 을에 넣는 그런 핑계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핵심은 아직도 다퉈볼 여지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했고 범죄 혐의를 다 밝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퉈볼 여지가 조금 있다 이랬습니다. 이 부분, 다퉈볼 여지가 조금 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운규에 대해서 지금 혐의가 거론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반에 산자부 장관으로 임용이 된 다음에 산하 13개 기관장의 사표를 받았다. 또 그 다음 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했는데 그 기관의 사장이 그 인사를 철회를 해라. 다음 사장이 올 때까지 그 인사를 안 한 것으로 다시 바꿔라. 철회를 해라. 라고 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사장 쫓아낸 자리에 그 자리에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인 황창화를 한국지역 난방공사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면접 지리서나 답변서 이런 걸 먼저 줬다. 이런 지금 세 가지 혐의입니다. 이 세 가지 혐의에 덧붙여서 지금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죠.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하고 있다. 이런 혐의들이 지금 된 것인데 이 가운데 백운규와 아직 검찰이 좀 사실관계를 더 다퉈볼 여지가 조금 있다. 이 여지 부분을 남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장판사가 이걸 핑계를 대서 이 구속
영장을 기각시킬 그런 여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이. 이런 여지가 있었다면 그 여지를 없애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했었어야 합니다. 수사를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도 수사는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백운규의 신병을 확보했느냐 확보하지 않았느냐에 수사의 편리성, 수사의 용이성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게 좀 상징적인 수사 동력을 결정짓는 부분이 있죠. 또 윤석열 정부 초반에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유력한 백운규는 이 건만이 아니더라도 그 월성 원전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난해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죠. 백운규를 구속시키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장관 구속시키기 쉽지 않죠. 장관은 지금 백운규는 법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많은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장관들은 첩첩이 자기에 대한 방어막을 갖고 있다. 장관 하나 구속시키고 장관 하나 혐의점을 찾아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청와대 관계자, 나아가서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문재인의 책임까지 묻는 게 얼마나 어려울 거냐라는 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의 성향이 어떻느냐, 지금 사법부 환경이 어떻느냐, 여러 가지 탓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탓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쉽습니다. 지금 판사들이 문제가 있다. 지금 사법부 김명수부터 시작해서 사법부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전 부처에 돌렸죠. 지금 여가부 차관, 산자부 차관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대통령 대선 소위 선거 공략을 하는 걸 도왔다. 다른 부처는 없었느냐?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지금 조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또 새로 시작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부분들을 사법부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 사법부 좀 교체를 해야겠다. 큰일이네.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지금 김명수를 내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 김명수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이 사법부 환경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검찰이 작전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지금 검찰총장이 없어서 이런 실수를 범합니까? 영장을 쳐서 영장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면 영장을 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영장을 쳤다가 이렇게 기각이 되면 동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영장을 치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핑계거리가 나오지 않도록 아직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증거를 검찰이 다 확보했고 다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다퉈볼 혐의가 조금 있다. 백운규에게 방어권을 조금이라도 주자. 이런 재판부가 핑계를 댈 이 거리를 없앴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송철호 선거 지원 사건에 있어서 지금 청와대 14명이 지금 관여된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임종석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조국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 건도 그렇고요. 월성 원전 건도 그렇습니다.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전략 전술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판사 마음에 안 들면 더 보강 수사를 해서 또 새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없이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 조사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의 방법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간부급 인사, 검찰의 간부급 인사는 거의 대부분 검찰총장 빼고는 다 한 셈인데 이렇게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 실수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하고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백운규의 이번 재판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백운규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은 증거를 확보를 했고 소명을 했다라고 한 만큼 검찰이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더 청와대의 연관 부분 백운규가 자기 산하의 공공기관들 사장과 그렇게 원수를 졌다고 그 사람들 사표를 받았겠습니까? 모두 누구나 예상하다시피 청와대 지시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였죠. 꼭 같은 구조였다. 이 부분 청와대 책임을 밝혀내는 부분이 핵심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문재인, 뭐 친문 의원들 모두 나서서 정치 보복이다, 뭐 정치 탄압이다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드는 이유는 이제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당이 분열될 위기를 이런 정치 보복 이런 논리로 좀 피해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떠들고 나온 만큼 검찰의 수사는 면도날처럼 예리하고 전략 전술은 정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법부 분위기 탓만 하고 있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철저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절실하지 않습니까? 사법부 다 바뀌도록 기다립니까? 아니죠. 검찰이 더 가다듬어야 된다. 더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구속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뭐 구속 없이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이겨낼 수 있는 그 검찰의 지금 능력,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백운규에 대한 구속영장은 실패했지만 다시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고, 보강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없이도 수사를 충분히 해갈 수 있다. 청와대까지. 검찰이 좀 각성해야 될 때다라는 점 지적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